유해 교수님. 네. 연일 우리가 통진당을 비판해서 좀 미안한 느낌도 있는데 오늘 새로 나온 선관위에 올려진 내역서를 보니까 국고보조금으로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이석기 전 의원이 설립한 선전문 제작업체에 무려 자신의 이석기 구명활동을 하는 그런 선전물 제작하고 육사지방선거 여론조사에 9천만 원이나 썼다.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하죠. 거기다가 지금 통진당에서 반환하는 금액이 234만 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돈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국고보조금 국민의 세금이죠. 네, 세금이 이렇게 눈멀게 사용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 이걸 누군가가 감시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았더니 몰래 정말 펑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돈 나와라 정말 뚝딱도 아닌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렇게 쓰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말 아까운 줄 알고 써야 되는데 참 남의 돈이라고 펑펑 썼다는 거 보면서요. 네. 제 돈도 들어간 것이죠. 제 세금도. 그렇네요. 전 많이 아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일 변호사님. 네. 그 보면은 네. 선전물 이 제작업체가 네. 이미 이석기 의원이 이거 가지고 사기 혐의로 기소까지 됐는데 네. 여기에다 통진당이 또 준다. 네. 이건 불법은 아닌가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어차피 예. 이제 범죄 여부는 사건 그 건별로 이제 판정을 하는 수밖에 없고. 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이 이 업체를 사실상 운영을 했다고 하는 정황이 있고 네. 또 이 업체를 통해서 국고보조금 사기가 이전에도 있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또 지출이 됐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 상식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네. 자체 불법은 아니지만 보통 업체라면은 그런 업체에 다시 맡긴다면은 네. 손해가 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안 맡겨야 되겠죠. 예, 예. 저는 그 이번에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보면요, 보조금 사용 내역을 보면 이것이 오히려 통진당 해산에도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CN 커뮤니케이션은 이석기 의원이 실질적으로 하는 회사고 또 그 자회사인 사회동향연구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또 선전물 자체를 이석기 의원의 구명을 위해서 선전물 자체를 제공했다는 것은 일단 통진당 자체가 이석기 의원은 뭐 어떤 일부 개별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런 구명 활동을 벌이고 실질적으로 CN 커뮤니케이션의 육사 여론 그런 것도 맡기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석기 의원이 통진당을 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유언정당 심판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료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자기가 듭니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자기가 설립한 업체, 그것도 범죄 혐의가 있었던 업체에다 돈을 가져오도록 했다. 이거는 통진당을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그런 힘을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실질적으로 돼요. 장하고 있다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헌재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도 7,500만 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거 원래 김원삼 변호사님, 그 사건 수임하면 미리 다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으로 착수금 미리 받죠. 사례금 이거 착수금만 7,500만 원입니까? 그렇죠. 7,500만 원이에요. 원래는 그러면 전체는 얼마인데요? 그냥 약정서를 봐야겠지만 사례금을 약정했다고 한다면 예. 통진당이 해산이 안 됐어야 하고 유언 심판이 기각이 됐으면 사례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치자금법 28조에 보면 네. 보조금을 쓸 수 있는 항목이 9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과연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내용이 있는 걸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아하. 명확하게 변호사 비용이 이 항목에 들어간다는 명확한 조항은 없어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2조 2항을 보면 이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이 전혀 없이 예. 공명정대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통진당에서 지출한 내역을 보면 굉장히 불분명하고 공명정대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뭐 통상 임금을 제외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뭐 수사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고 있어요. 원래 착수금은 10%인가 받죠? 근데요. 얼마 받습니까? 아니 이게 착수금이 보통 뭐 얼마 받아요, 원래? 300, 500, 뭐 한 1000 뭐 이렇게 받는데요. 이 건은 변호사 자체가 예. 열 몇 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7,2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로 보면은 큰데 예. 열 몇 명한테 7,200만 원을 분배해 줬다고 착수금이라도 많은 건 아니다. 1인당 해봐야 그러면 전체는 그러면 한 7억 5천만 원 이 정도는
전체 금액은 되겠네요. 이건 착수금에 불과하니까. 최종적인 성공보수 약정이 돼 있었다면 뭐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거야 뭐 지급이 안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변호인 자체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지급된 게 무슨 허위 지급이라든지 불법 지급 의혹은 없어 보이긴 하고 네. 방금 김광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정치자금법상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냐 예. 다소 불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건 선관위에서 적정한 법 해석을 통해서 가능한지를 명확히 해야 될 것이다. 예.